플라이 투 더 스카이 유재하 엑스제팬 전혀 연관성 없음. 시 오브 러브 다시 터진 이유. 그 여름 카세트 테이프를 뒤집던 손가락 기억나세요? 교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첫 멜로디에 가슴이 콩닥이던 그때 말이에요. 오늘은 그 시절을 단번에 불러오는 이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게요. 환희와 브라이언 두 목소리가 한 장면처럼 겹치던 그 순간들 떠오르시죠?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SM에서 2인 남성 보컬 듀오로 데뷔했어요. 첫인상은 말 그대로 아이돌에 가까웠죠. 1집 데이 바이 데이로 얼굴을 알리고 방송과 음악 프로그램에서 존재감을 차근차근 쌓아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사운드의 무게중심이 살짝 이동합니다. 달콤한 팝 감성에서 깊이 있는 R&B와 미디엄 템포 발라드로 방향을 확 틀었죠. 그 지점에서 팀의 정체성이 또렷해졌어요. 시 오브 러브와 미싱 유가 바로 그 증명이지요. 후렴에서 두 사람이 교차하며 쌓는 하모니와 마지막에 겹쳐지는 애드립이 감정을 폭발시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오래 박혀 있었던 거예요. 멤버의 결을 들여다보면 더 재미있어요. 환희는 굵고 호소력 있는 톤의 메인 보컬이에요. 고음을 올릴 때도 힘으로만 밀지 않고 울림과 여유를 남기는 스타일이죠. 초기에는 파격적인 헤어와 스타일링 때문에 숙소 가서 울었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 시절의 실험마저 지금은 팀의 역사를 말해주는 다정한 추억이 되었지요. 무대에서 환희는 늘 진지하게 몰입하는 타입입니다. 표정과 손 제스처까지 호흡과 맞물려 올라오니 듣는 우리도 어느새 감정의 파도에 올라타게 돼요. 브라이언은 팀의 색을 넓혀주는 다재다능함이 강점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초반엔 랩과 보컬을 오가며 분위기를 환기시켰고 클린한 톤으로 환희의 묵직함과 대비를 이루었죠. 말재치가 좋아 예능과 진행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무대에서는 빈 공간을 섬세하게 채우고 예능에서는 공기를 가볍게 띄우며 팀의 호감도를 높였죠. 이렇게 결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플라이 투 더 스카이만의 시너지가 완성된 거예요. 음악적 전환점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돌 감성에서 한 발 물러나 R&B 중심으로 옮기며 편곡과 코러스 라인이 훨씬 풍성해졌어요. 라이브에서 특히 빛을 발했죠. 한 명이 길게 호흡을 끌어올리면 다른 한 명이 그 사이를 포근히 감싸고, 클라이맥스에서는 둘이 동시에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서로를 받쳐주는 합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 구조가 보컬 듀오 하모니의 레퍼런스로 오래 회자되는 거죠. 잠깐 여기서 한 번 더 귀를 세워볼까요? 이어폰 볼륨을 살짝 올리고 시 오브 러브 후렴 첫 마디를 떠올려보세요. 지금도 바로 따라 부르게 되는 그 직관적인 후크가 여전히 살아있죠. 팀의 여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소속사를 옮기고 각자 활동으로 숨고르기를 하며 개인 커리어를 넓혀갔죠. 그러다 재결합 이후 앨범과 무대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바로 그 감성이라는 말을 다시 끌어냈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두 사람의 합이 핵심이지요. 목소리의 성격은 그대로인데 경험이 쌓이며 해석의 깊이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오래된 팬도 새로 입문한 팬도 함께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근황도 살짝 나눠볼게요. 브라이언은 예능과 진행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깔끔한 멘트와 편안한 진행으로 입담 좋은 호스트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죠. 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을 오가며 새로운 무대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환희는 보컬리스트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하게 무대를 이어가며 컨디션 관리에도 공을 들이죠. 때론 일정 조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팬들에게는 늘 진심 어린 메시지와 좋은 무대를 약속하며 차분히 호흡을 맞춰가고 있지요. 또 하나 흥미로운 흐름이 있어요. 요즘 다시 불붙은 패러디 열풍입니다. 특히 시 오브 러브 뮤직비디오의 미장센을 과장되게 재현하거나 진지함을 끝까지 밀어붙여 웃음을 만드는 방식이 유행처럼 번졌죠. 코미디 채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홍보 채널까지 이 컨셉을 차용해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시 오브 러브 스타일의 영상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원본의 감성과 키치한 디테일을 요즘 방식으로 복원하니 진지해서 더 웃기다, 레전드의 재발견 같은 반응이 이어지지요. 과거의 명곡과 상징적 이미지가 숏폼 문법으로 재가공되어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 장면은 지금 디지털 문화가 만든 멋진 2차 창작이에요. 왜 하필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떠오르죠. 첫째 선율이 강력해요. 후렴이 시작되면 누구나 따라 부를 만큼 직관적이고 감정선이 끌어올려지는 구조예요. 둘째 캐릭터가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톤과 무대 매너의 대조가 영상적으로 재미를 주니 편집 포인트가 확실해요.
셋째 시간의 정당성이 있어요? 레전드라 불릴 만큼 축적된 무대와 기록 위에 패러디든 리메이크든 유머러스가 깔리죠. 그래서 요즘 세대에겐 새로운 밈으로 예전 세대에겐 반가운 기억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환희는 감정의 고도를 끌어올리는 주연 배우 같은 보컬리스트예요. 한 소절을 길게 끌며 미세한 떨림으로 청자를 끌어당기는 방식은 단순한 고음 과시가 아니라 이야기를 세우는 힘이지요. 브라이언은 무드의 설계자예요. 곡의 빈틈을 채우는 애드립과 중저역의 안정감, 그리고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친화력 있는 캐릭터까지 팀의 결을 매끈하게 이어줍니다. 둘이 만나면 한 곡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죠. 도입에서 인물 소개가 끝나고 프리코러스에서 갈등이 고조되며 후렴에서 해소와 카타르시스가 터지는 흐름이 선명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후배 보컬들이 그 공식을 공부하고 있지요. 두 목소리가 하나의 감정을 만듭니다. 데뷔는 아이돌이었지만 도착지는 한국식 R&B 듀오의 표준이었죠. 그리고 지금의 패러디 붐은 그 표준이 얼마나 단단했고 시간이 그 가치를 어떻게 증명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 속에 남은 건 노래 시작 전 두근거림과 끝나고 난 뒤의 여운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우리 곁에 오래 남아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추억 여행을 함께 떠나주시면 좋겠어요. 한 장이 전부라서 더 영원해졌다. 단 한 장의 앨범으로도 사람 마음을 오래 붙잡아두는 경우가 있거든. 오늘은 내가 진짜 아끼는 섬세한 별빛, 유재하 얘기 좀 해볼게. 먼저 한양대 작곡과에 들어가게 되는데 겉으론 클래식 전공생이었지만 마음속 박동은 팝이랑 재즈가 같이 뛰고 있었던 거지. 과제곡 들어본 교수님이 모차르트를 베꼈냐라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는 일화 들어봤어?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음악의 문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어. 학교 다니면서도 무대 공기를 사랑했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키보디스트로 현장을 배우거든. 그때만 해도 순수 음악 전공자가 가요계 들어가는 게 조심스럽던 시절이라 얼굴 안 비추는 조건으로 시작했다는 것도 시대 분위기 느껴지지? 그 인연이 이어져서 훗날 사랑하기 때문에가 조용필 목소리로 먼저 세상에 나와 자기 곡이 다른 사람 목소리로 울리는 걸 들으면서 언젠가 직접 내 방식으로 들려주겠다고 다짐했겠지. 군 복무 끝나고는 김현식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랑 함께해. 곡 좀 써와 했더니 자작곡을 한가득 들고 올 만큼 진짜 음악이 넘치던 사람이었지. 근데 앨범에 멤버당 한 곡만 넣자고 하니까 삐쳐서 팀 나온 얘기 좀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아?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꿈꾸던 방식으로 모든 걸 담은 앨범이 나와. 1987년 1집 사랑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 편곡은 물론 오케스트레이션까지 혼자 했어. 피아노, 키보드, 기타 같은 연주도 직접 도맡고 클래식 전공 후배들이랑 지인들 설득해서 현악 녹음까지 진행한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 대중가요 참여하면 불이익이 크던 시절이라서 그래도 끝까지 정성으로 밀어붙였지. 음악을 작품처럼 대하던 청년의 고집 진짜 단단하지. 여기서 잠깐 대표곡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보자. 겉모습은 단정한 발라드야. 담백한 피아노 한 음으로 문 열고 숨 고르듯 여백을 두다가 현 스트링이 살며시 들어와 마음을 감싸. 멜로디는 과장되지 않고 곡선처럼 흘러가는데 화성은 생각보다 깊어. 살짝 색다른 코드들이 섞여 있어서 크게 울지 않아도 마음이 천천히 젖어드는 느낌이야. 분명 밝은 장조인데도 이상하게 애틋한 그 온도, 그게 이 노래의 표정이거든. 가사는 담담해. 사랑하니까 붙잡는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고 기다리고 내 몫에 모난 마음을 다듬겠다에 가까워. 상대의 숨부터 생각해주는 말투지. 그래서 이 노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서약이야. 내 사랑은 너를 위해 조용히 단단해질게. 화려한 비유 대신 일상어를 고른 선택 덕분에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은 거고. 편곡을 들어보면 피아노가 앞에서 길을 놓고 보컬이 그 위를 맨발로 걷고 뒤에서 스트링이 그림자를 드리워. 리듬 섹션은 무겁지 않게 숨결만큼만 움직이고 클라이맥스에서도 막 소리를 키우지 않아. 대신 브리지에서 선율을 살짝 접었다 펴면서 긴장을 만들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파의 눈물 그릇을 뒤집지 않아도 가슴이 차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재밌는 건 이 곡에 두세 개가 있다는 거야. 먼저 조용필 선배 버전은 80년대 감성과 장인의 호흡이 스며 있어서 더 극적이고 낭만적이지. 반면 유재하 앨범 버전은 숨이 훨씬 가까워. 옆자리에서 일기장을 읽어주는 느낌? 같은 곡인데 말투가 달라지니까 온도가 달라.
한쪽은 무대에 서사 다른 쪽은 방의 고백. 둘 다 아름답지만 우리가 오늘 말하는 유재하다움은 후자 쪽에 가깝지. 여기에 실제 사랑의 그림자도 어른거려. 그래서일까? 누가 불러도 결국 원곡으로 돌아오게 되는 노래들이 있잖아? 사랑하기 때문에가 그래. 기술로 밀어붙이는 고음이나 장식 많은 애드립이 이 노래 앞에선 살짝 민망해져. 가장 어렵고도 어려운 미덕, 절제를 요구하거든. 무엇보다 이 곡은 이후 한국 발라드의 문장을 바꿔놨어. 하지만 그의 시간은 너무 빨리 멈춰버려. 앨범 낸 지 석 달도 안 된 1987년 11월 1일 새벽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났거든. 25. 아직 누구보다 제 시간에 성실했던 나이. 그는 다음 앨범은 더 잘 만들고 싶다를 밤새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더 아쉽고 그래서 더 찬란해. 그럼에도 음악은 멈추지 않았어. 그가 명곡 몇 개만 남긴 게 아니라 한국 대중가요의 새로운 문법을 열었기 때문이지. 팝 재즈 클래식을 자연스럽게 이어붙이고 절제된 가사와 세련된 보이싱, 단정한 스트링 운용으로 우리가 지금 세련됨이라 부르는 표준을 만들었거든. 이후 수많은 후배들이 그를 출발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음악으로 그를 계속 불러냈어. 추모 앨범이 나오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그의 노래를 다시 불렀지. 그리고 신인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가 시작됐어. 그 무대는 지금도 누군가의 첫 고백을 기다리고 있지. 노래는 작품처럼이라는 그의 태도가 세월을 건너 여전히 숨쉬는 거야. 생각해보면 앨범은 한 장뿐인데 우리가 그 음악을 듣는 밤은 셀 수 없이 많았어. 너랑 내가 오늘 같은 밤 그 노래를 다시 틀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 있잖아. 재생 버튼 누를 때의 고요, 첫 피아노 음이 맺히는 떨림, 단정한 스트링이 스쳐갈 때의 따뜻함. 그 모든 순간이 우릴 조용히 안아줘. 가끔 상상해. 그가 조금만 더 오래 있었다면 어떤 노래들을 남겼을까? 리듬은 더 대담해지고 화성은 더 깊어졌겠지. 근데 동시에 지금 남은 게 이 한 장이라서 더 빛나는 것도 사실이야. 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앨범. 그래서 결국 같은 질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왜 아직도 이 노래가 좋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오늘 밤 네가 가장 아끼는 그의 한 곡을 골라서 조용히 끝까지 들어줘. 가사를 따라가며 그가 사랑을 어떻게 말하는지, 여백을 어떻게 남기는지, 숨은 어디서 고르는지 그 섬세한 순간들을 내 속도로 천천히 만져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노래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방 안에 남는 잔향, 그게 왜 사랑인지. 단 한 장의 앨범이 누군가의 인생의 평생의 배경음악이 될 수 있어. 너랑 내가 오늘 같은 밤. 그 노래를 다시 틀면 또다시 처음처럼 만나게 되지. 잔향이 오래 남았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해. 일본 록의 신화 엑스제팬. 오늘은 일본 록의 신화이자 전설로 불리는 밴드 엑스제팬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드라마 같은 스토리, 그리고 수많은 명곡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울린 그들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시죠. 엑스제팬은 일본 음악계에서 비주얼 록을 대표하는 밴드예요. 음악뿐 아니라 무대 의상과 헤어스타일, 퍼포먼스까지 혁신을 만들어낸 팀이었죠. 공연장이 어두워지면 강렬한 조명이 터지면서 화려한 의상과 반짝이는 액세서리가 무대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의상은 마치 록과 패션쇼가 합쳐진 것 같았고, 검은색 가죽과 체인, 번쩍이는 스팽글, 때로는 군복을 변형한 듯한 재킷까지 등장했습니다. 화려함과 거친 힘이 동시에 느껴져서 관객들은 음악이 시작되기 전부터 압도당한 기분이 들었죠. 머리 스타일은 또 얼마나 강렬했나요? 스프레이로 한껏 세운 머리카락이 무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네온빛으로 염색된 컬러가 여기저기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색, 금발, 형광빛이 뒤섞여 하나의 불꽃놀이 같았고, 멤버들이 동시에 헤드뱅잉을 할 때는 관객석까지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 했어요. 그야말로 시각적으로도 폭발력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시키의 드럼 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치면 토시의 목소리가 천장을 찌르듯 뻗어 올라가고, 타 사운드는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연주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쏟아내는 행위처럼 보였어요.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일본에서 록이 주류로 자리잡기 어려운 시절의 엑스제팬은 도쿄돔을 가득 채우며 록도 메인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최초로 도쿄돔 3일 연속 공연을 매진시키며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또한 헤비메탈과 클래식,
발라드를 절묘하게 결합해 새로운 음악적 길을 열었고 이후 수많은 밴드들이 이들을 길잡이로 삼았죠. 하지만 이들의 역사는 화려한 만큼이나 비극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베이시스트 타이지의 탈퇴, 기타리스트 히데의 갑작스러운 죽음, 멤버 간 갈등과 해체 그리고 재결합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엑스제팬을 단순한 밴드가 아니라 전설로 만들었어요. 각 멤버 구성과 특징을 한번 볼까요? 드럼과 피아노를 연주하는 리더 요시키. 폭발적인 드럼과 서정적인 피아노를 오가며 밴드의 영혼을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천재적 기질과 동시에 예민한 감성을 지닌 리더라 무대 안팎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보컬의 토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고음과 감성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프런트맨이었습니다. 따뜻함과 고독이 공존하는 보컬이라 팬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죠. 기타 연주의 히데. 화려한 패션과 독창적인 연주로 엑스제팬의 아이콘이 된 인물이었어요. 무대에서 뿜어내는 카리스마는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타의 파타. 묵묵히 기타를 맡으며 밴드 사운드의 안정감을 지켜온 멤버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든든한 존재라 팬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죠. 베이스 연주의 타이지. 초기 엑스제팬의 공격적인 사운드를 완성시킨 베이시스트였습니다. 강렬한 테크닉과 무대 매너로 팬들의 열광을 이끌었어요. 또 다른 베이스의 히스. 타이지 탈퇴 후 합류해 새로운 색을 불어넣은 멤버였죠. 무대에서는 묵직한 힘을 보여주는 연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제팬 대표곡 10곡과 각 곡들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1. 엔드리스 레인. 먼저 소개할 곡은 엑스제팬을 대표하는 발라드 엔드리스 레인입니다. 피아노로 시작되는 서정적인 멜로디에 토시의 목소리가 얹히면 듣는 사람 마음이 절로 울컥하죠. 콘서트에서 이 곡이 나오면 팬들이 모두 함께 합창을 합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우는 그 합창 소리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도 같다고들 말하죠. 2. 쿨 앤 아이. 두 번째 곡은 엑스제팬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곡 쿨 앤 아이입니다. 불따라는 뜻의 제목처럼 분노와 고독, 그리고 인간 내면에 불타는 감정을 담고 있어요. 특히 강렬한 기타 리프와 드럼, 비트, 그리고 토시의 고음이 합쳐져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죠. 라이브 무대에서 쿨 앤 아이가 시작되면 팬들의 환호가 폭발합니다. 요시키는 이 곡에서 붉은색을 인간의 절망과 고통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단순히 락 넘버를 넘어선 인간 감정의 폭발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3. 포에버 러브.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발라드 포에버 러브입니다. 아마 이 곡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요시키가 사랑은 과연 영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만든 곡인데요. 애절한 가사와 서정적인 선율은 들을 때마다 마음을 파고듭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곡이 일본 정치 광고에 사용될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멤버 히데가 생전에 특히 좋아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어서 팬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4. 티얼즈. 네 번째 곡은 티얼즈입니다. 이 곡에는 요시키 개인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담겨 있어요. 그가 어릴 적 아버지의 자살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 충격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작곡했다 해서 제목도 티얼즈가 되었죠. 그래서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요시키가 자신의 아픔을 음악으로 치유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편곡, 그리고 록 밴드의 사운드가 어우러져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5. 러스티 네일. 다섯 번째 곡은 대중적으로도 크게 히트한 러스티 네일입니다. 중독성 있는 기타 리프와 힘있는 보컬이 인상적인 곡이죠. 가사에는 잊을 수 없는 사랑, 배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엑스제팬의 다크한 정체성을 잘 보여주면서도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노래예요. 그래서인지 일본 록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6. X. 여섯 번째는 바로 X 밴드의 이름을 그대로 제목으로 붙인 곡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을 넘어 팬덤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 이 곡이 나오면 팬들은 팔을 교차해 X를 만들고 모두 함께 We are X 라고 외치죠. 그 순간은 마치 밴드와 팬이 하나로 연결되는 의식 같은 장면입니다. 이 곡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엑스제팬만의 강렬한 팬 문화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사일런트 젤러시. 일곱 번째 곡은 사일런트 젤러시입니다.
헤비메탈의 공격적인 사운드와 오케스트라, 편곡이 결합된 요시키의 작곡 실력이 폭발하는 곡이죠. 질투와 광기, 인간 내면의 어두운 감정을 주제로 하고 있어 듣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특히 드라마틱한 전개와 화려한 테크닉으로 팬들에게는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8. 아트 오브 라이브. 8번째는 전설적인 곡 아트 오브 라이브입니다. 무려 29분에 달하는 초장편 곡으로 록 음악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도전이었죠.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루며 요시키의 철학과 예술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8분 가까이 이어지는 피아노 솔로는 공연장에서 들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실제로 이 곡은 수십 년 동안 콘서트에서 단 몇 번밖에 연주되지 않아 팬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9. 위크엔드. 9번째는 위크엔드입니다. 이 곡은 당시 일본 젊은 세대의 고독과 반항심을 대변했어요. 주말이 와도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허무함,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죠. 당시 일본 청년들이 이 곡에 크게 공감하며 엑스제팬을 세대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라이브에서도 자주 연주되며 분위기를 달구는 곡 중 하나입니다. 10. 제이드. 10번째로 소개할 곡은 제이드입니다. 이 곡은 1997년 해체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돌아온 엑스제팬이 발표한 신곡이에요. 특히 영어 가사로 제작되어 해외 진출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요시키는 제이드를 상처받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촬영되었고 밴드가 세계 무대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또한 히데가 떠난 이후 새롭게 합류한 기타리스트 스기조가 정식으로 엑스제팬의 멤버로 참여한 첫 싱글이기도 합니다. 강렬한 기타 리프와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토시의 폭발적인 보컬이 어우러지면서 엑스제팬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제팬은 한국 음악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강렬한 록 사운드와 무대 연출에서 큰 자극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태즈라는 이름도 베이시스트 타이즈에서 따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해철은 철학적인 가사와 록 클래식의 결합에서 요시키와 닮은 점이 많았고, 김경호, 부활 같은 보컬리스트들은 토시의 고음 창법과 감성적인 발라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비주얼 록 스타일은 90년대 한국 록 밴드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충격이 되었어요. 엑스제팬을 한국에서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2011년 10월 28일 드디어 한국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이었고 수천 명의 팬들이 일본을 넘어온 전설을 직접 보기 위해 모였죠.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오랫동안 한국에서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감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오프닝 곡으로 터져나온 제이드부터 공연장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러스티 네일, 엔드리스 레인, 쿨앤아이 같은 명곡들이 연이어 펼쳐졌고 팬들은 일본어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부르며 울고 웃었죠. 특히 엔드리스 레인에서는 관객 전원이 함께 합창하며 공연장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요시키는 무대 위에서 한국 팬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영광이다 라고 말하며 깊은 감사를 전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팬들은 환호와 눈물로 답했습니다. 1997년 해체 이후 멤버들의 죽음과 여러 사건들로 공백이 길었지만 2007년 재결합을 이루었어요. 요시키는 지금도 클래식과 록을 넘나들며 세계 무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토시는 솔로 활동과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죠. 엑스제팬은 미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일본 도쿄돔 같은 대형 공연장에서 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정규 앨범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아 팬들은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엑스제팬은 단순한 밴드가 아니라 희망과 절망, 사랑과 이별, 그리고 우정을 음악으로 남긴 전설이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지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주죠. 여러분은 엑스제팬의 곡 중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